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어제 연준이 이자율을 0.75 올리면서 마켓이 조금 오르는 듯 싶다가 완전히 빠져서 다우는 마이너스 1.5%, S&P 500은 마이너스 2.5%, 나스닥은 3.36% 빠지면서 마감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나스닥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 빠졌고 S&P 500은 0.65%, 다우존스는 0.22%가 빠지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발표한 연준 연설하고 또 그 기자들하고 했던 Q&A를 아주 자세히 분석해서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리는 게 우리의 최종의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걸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나오자마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조금 이런저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정확하게 이자율을 그래서 0.75%를 올릴 거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다. 이거를 연설 내내 되게 강조했고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볼 때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한 5-6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0.75 올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다가 아주 이 연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로서 왜 0.75를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건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레이버 마켓이 아직도 너무 세다.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자기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전혀 못 미치고 아직도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둘째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 조금 내려온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네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75를 올려야 되고 앞으로도 한참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인플레이션은 2%로 내려와야 된다. 처럼 이게 0.75씩 계속 올릴 건 아니고 0.75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0.5가 될 수도 있고 좀 줄여서 지금처럼 빨리 올리진 않고 페이스를 조정을 할 수 있다.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 마켓이 좀 반응이 좋아서 조금 올라가는 듯 했는데,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건 계속해서 이자를 올릴 거라는 거. 올라가는 페이스를 0.75씩 하진 않고 조금 천천히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한참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주식 마켓이 그때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기를 내년 초나 내년 중반에 되면 오히려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이번 연설에서 그거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올해 초부터 이자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자기네가 그 ultimate 이자율 몇 %까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릴 수 있는 이자율, 그 최고치를, 최고봉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달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자기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매달 올라가고 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여름에 6월쯤에는 이자를 한 4.4%까지 올리면은 2%로 인플레이션을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7월 달에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보니까 4% 갖고는 안 되겠네. 4.25로 올려야겠네. 그리고 8월 달에 또 데이터를 들어온 거 보니까 4.25도 안 되겠네. 4.5까지는 올라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그 숫자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건 알 길이 없지만 그 방법이 매달 들어오는 데이터를 볼 때마다 결국에는 이자를 자기네가 전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자기네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페이스는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한참 동안. 그것도 조금 더가 아니고 ways to go. 한참을 더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저께 주식시장이 마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절대로 prematur하게 너무 일찍 이자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연설 내내 여러 번 강조하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아주 여러 번
절대로 우리는 미리 너무 일찍 시기상조하게 이자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자 중에 한 명이 Q&A 세션에서 이자를 그럼 다 12월 달에는 0.75는 안 올리고 좀 뭐 0.5% 뭐 좀 낮게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롬 파월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로는 페이스, 얼마나 빨리 올리는 것인가. 둘째는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높은 이자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기를 더 이상 페이스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거는 그거는 지금 알 수도 없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보고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페이스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자기네도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올 수 있는 이자율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고, 얼마나 오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더니 그렇게 결국에는 두 번째 앤서, 그 2%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릴 거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그거 올린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보고 2%로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가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계속 올릴 거고 한참을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지금 올리던 것을 너무 오버 타이트닝을 하겠다. 차라리 그 선택권이 있다면 오버 타이트닝, 언더 타이트닝 하는 것보단 반드시 오버 타이트닝을 해서 쭉 올리겠다. 나중에 너무 많이 이자를 올렸으면 그거는 다시 언두하면 되지만 다시 안 하면 되돌릴 수 있다. 근데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데미지가 훨씬 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리는 거를 멈추지도 않을 거고, 그 준비가 다 자기네가 원하는 이자율 그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사인을 볼 때까지는 멈추지도 않을 거고 한참 올릴 거다 하는 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봅니다. 다른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페드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레깅 데이터다. 레깅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페드가 이자를 올렸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뒤늦게 나오는데, 뒤늦게 나오는 데이터를 자꾸 보고서는 결정을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레깅 데이터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롬 파월이 레깅 데이터인 거 아는데 이자를 올린 영향이 레깅하게 뒤에 쳐져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자를 올리는 거를 좀 천천히 좀 멈추고 퍼싱을 해서, 이자 올리는 거를 퍼싱을 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얘가 제롬 파월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릴 거다. 레깅 데이터인 거 알고 그 데이터 본다 우리도.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이터도 많이 보는데 그게 레깅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거를 이유로 삼아서 그 이자 올리는 거를 멈추진 않을 거다. No pausing. 아주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 자기네가 보기에는 한참 더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이자율을 올려서 투자를 줄이고 잡을 좀 줄이고 뭐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서 softening labor market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직장이 줄어든다는 거죠. 잡이 자꾸 줄고 일할 사람들은 많아지고 잡이 줄어서 월급이 올라가는 그 속도도 늦어지고 그런 건데, 걔네 말로는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잡을 잃어서 잡을 잃었으니까 직장을 잃어서 돈을 들 써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보다는 그 잡이 늘지 않아서, 만약에 지금 현재로 미국 데이터로 아직도 그 직장이 이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직장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걸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좀 컨트롤하자.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잡이 있던 게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들 쓰진 않잖아요. 자기가 직장을 잃으면 당연히 쓰던 돈을 확 줄이겠지만, 아니 있는 잡이 채워지질 않는다고, 직장이 있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못 구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좀 부드럽게 말하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직장을 잃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될 거다, 수익이 줄어서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될 거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기자가 지금 IMF나 이런 국제기관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자를 계속 올리면 전 세계가 경제공황에 심하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자 올리는 거를 좀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롬 파월이 물론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국제기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많이 얘기하고 다른 나라의 연준하고도 많이 회의를 한다. 뭐 요번 주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당연히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본다. 그러더니 그런 말을 하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뭐라 그러냐면 근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콜 인플레이션이 5%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툴을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글로벌 경기에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물어본 거랑은 틀린데 얘 말로는 결국은 말하자면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지 걔네도 산다. 걔네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순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남이 뭐라 그러든 뭐 어쨌든 간에 IMF에서 뭐라 그러든 영국에서 뭐라 그러든 유럽에서 뭐라 그러든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자를 올려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기자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인터뷰 내내, 인터뷰라기보다는 이 연설한 다음에 Q&A 세션을 하는 내내 기자들이 똑같은 거를 아주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는데 요점은 하나예요. 지금 너무 이자를 빨리 올리고 많이 올리는 게 아니냐, 너무 오버 타이트닝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여러 번 계속해서 이 기자 저 기자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유를 내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또 똑같은 대답을 줘요. 만약에 우리가 오버 타이튼을 하면,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오버 타이튼 하면 2021년 같이 돈을 풀면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오버 타이튼을 안 하고 언더 타이튼, 너무 미리 프리매추럴하게 관둬가지고 큰 데미지를 일으키는 걸 자기는 걱정을 하지, 오버 타이트닝 하는 거 자기는 거의 뭐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버 타이튼 하면 돈 다시 풀면 되지, 뭐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번 강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기자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우징 마켓을 얘기를 하면서 렌트가 올라가는 정도가 줄어들었고 너네가 이자를 올려서 이런 렌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코어 인디케이터에 들어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든지 그냥 레귤러 CPI가 지금 빨리빨리 이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레깅이다.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롬 파월이 본다. 우리도 보는데 레깅 인디케이터만 앞으로 포워딩 인디케이터만 봐가지고는 홀 픽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앞에 포워딩 인디케이터도 봐야 되고 레깅 인디케이터를 봐서 우리는 그 양쪽 걸 다 보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한참 더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똑같은 거를 또 물어봤는데 결국 그 답은 또 계속 올릴 거야. 이게 답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팍스뉴스에서 합니다. 팍스뉴스에서, 팍스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보수 언론인데 벌써 팍스뉴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거 이상한 것도 물어보겠구나 딱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뭐를 물어보냐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약간 좀 트랩 퀘스천 같은 건데 좀 함정적인 질문이었는데 뭐였냐면 제롬 파월한테 페더럴 연방정부에서 지금 조 바이든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지금 너네는 돈을 타이트닝, 마켓에 있는 돈을 줄이려고 타이트닝 하고 있고 이자를 올리고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지 않냐. 헤드윈드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여기서 제롬 파월이 맞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랬으면 아마 곧장 팍스뉴스 헤드라인에는 또 이거 봐라, 이거 민주당에서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나올 뻔했는데 제롬 파월이 확실히 정치가는 정치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뭐 이자를 올릴 거라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도 그 팍스뉴스 리포터가 원했던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약간 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였고, 아니 뭐 제가 정치를 그래서 이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건 아닌데 사실 보면 제 정치적인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누가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예상이 돼요. 얘네는 이런 쪽으로 또 물어보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아주 뭐 실망시키지 않고 딱 예상했던 대로 그런 질문에서 역시 팍스뉴스 니네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소프트 랜딩 하기 어렵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줄었다. 아무래도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참 더 올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플라이 사이드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디맨드는 수요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공급이 너무 적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쪽의 이슈가 많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전혀 내려오지 않다. 심지어는 코어인 서비스 섹터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긴 하다. 아직도 가능하다. 그 물어보니까 yes, 가능하다. 근데 힘들다도 yes를 대답을 했어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것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면 소프트 랜딩은 없다고 봅니다. 보통 연준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느라고 안 돼, 소프트 랜딩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데 되게 작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계속 내내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이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이자를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아니다, 더 올려야 된다, 한참 더 올려야 된다, 이자, 이 인플레이션 전혀 잡힐 기색이 없다, 조금 내려갔지만 우리가 원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 계속 올려야 된다, 이 대답을 1시간 동안 주고받은 대답의 포인트는 거의 그거였다고 봅니다. 결론은 전혀 월스트리트나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대했던 좀 도비시한, 좀 비둘기파적인 이자를 좀 올리다가 조금 이제 내년부터는 좀 뭐 안 올릴 수도 있어, 멈출 수도 있어, 내지는 심지어 이자를 뭐 좀 내릴 수도 있겠지, 이런 대답을 원하고 그런 거를 열심히 기대를 했는데 완전 정반대인, 뭔 소리야, 아직도 한참 더 올려야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돼, 완전 참으로 확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조금 앞에서 우리가 페이스를 좀 줄일 수도 있어, 이 말에 주식값이 조금 올라가는 데 착하다가 뒤에서 이걸 하니까 이거 완전히 꿈이 확 깨지면서 앞으로 한참 더 이자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아직도 한참을 더 헤매야 되는구나, 그거가 되면서 어저께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오늘도 지금 1% 이상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예, 어저께 1시간 동안 거의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캐시 우드와 일란 머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제롬 파월이 실수를 하고 있다,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 이자를 너무 올리고 있고 레깅 인디케이터를 보고서는 이자를 올리는 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앞에 리딩 인디케이터를 보면 마켓이 상당히 소프트해졌고 이러다가 디프레션의 그 리세션에 갈 수 있는데 완전 큰 실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겠지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크 펀드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그렇고 이자율이 낮아야만 주식값이 올라가는 주식들이잖아요. 아크 펀드는 특히나 많은 되게 완전 최전방에서 프론트라인에서 있는 진짜 익스페리멘털 드러그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커링 에지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아크 펀드에 있는 회사들 중에. 그리고 번다고 해도 많이 못 벌고 있고,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이자가 낮아야만 계속해서 펀딩이 되면서 주식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자를 올리면 결국에는 아크 펀드는 지금도 아크 펀드 중에 하나는 거의 60% 이상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멈추지 않고 올리고 더 올린다고 치면 앞으로 훨씬 좀 사나 싶었는데 앞으로도 훨씬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그 진실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좀 가려서 들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자기네 펀드를 생각하면 지금 뭐 펀드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 아크 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도 하이 저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거의 뭐 반토막 나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로 그 회사들에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지 않나 하고 의심을, 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연준 어저께 발표한 거를 좀 분석을 많이 했고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잘들 생각해 보시고 좀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